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05% 상승하였고 코스피는 0.05% 하락하였어요. 뭐 숫자 맞추기 놀이도 아니고 결국엔 뭐 상승 하락을 했지만 뭐 실제적인 건 하락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시진핑 3기 뭐 출연하면서 뭐 시장이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홍콩 증시가 어제 좀 많이 빠졌었고 오늘은 그래도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는 중국 시장이 빠지든 말든 신경 안 쓰다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또 버티려고 하니까 이제 뭐다? 중국 영향을 받는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대단하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미국 시장도 괜찮고 중국 시장도 괜찮으면 그때는 또 북한발 가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북한발로 어찌네 저찌네 항상 뭔가 하락할 기미만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 그만큼 이 나라 시장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아직도 미개하다. 새마을 운동하기 전이다. 뭐 라는 그냥 그런 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만큼 이 나라의 발전성,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발전성을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최대한 나쁜 짓을 하든 뭐하든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 나만 이익 보면 돼. 누군 뒤져도 돼. 상관없어. 불이 나도 좋아. 지진이 나도 좋아. 내 종목만 가면 돼. 라는 관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여전히 양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죠?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지수는 눌렸다라는 거. 결국엔 지수가 눌렸다라는 건 종목 안에서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 돈 안에서 예전에는 요만큼 삼성전자 주고 SK 하이닉스 주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을 줬다면 지금은 요거 하나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나머지 요게 뭐다? 사라졌다. 돈 있는 누군가가 돈을 안 푼다. 꽉 지어놓고 은행에 처박았던지 어디에 처박아놨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오늘은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타 등등 내일은 여타 등등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모레는 뭐 여타 등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이 적은 물량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 드렸죠.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최대한 주가가 눌리고 나서부터 뭐 한다? 대형주 위주로 주가를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아무리 시장이 빠지고 우리는 한번 겪어봤어요. 언제? 저희 아버지 세대 때 IMF 그죠? 그때 이 슈퍼개미들이 많이 생겼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슈퍼개미가 생길 수 있는 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즉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20, 30대가 많아진 이유는 비트코인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주저앉았죠. 이제부터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오더라도 요런 슈퍼 20, 30대 개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뭐 500 가지고 30억 벌었네 50억 벌었네 라는 분들이 기존에 10명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5명에서 3명 나올까 말까라는 거고 결국엔 주식에서도 예전에 슈퍼개미가 10명 뭐 20명이 나왔다면 이제는 3명에서 5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적어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만 알 만큼 알았다. 그러면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눌렸던 애들 박스 잡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밑에서 받자 라는 개념으로
뭐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는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은 뭐 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들었다 놨다 뭐 한다? 물량을 가지고 뭐 코스피가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 코스닥도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뭐다? 코스닥은 들었다 놨다예요. 말 그대로 100원 넣었다가 다음날 50원 빼고 그 다음날 다시 또 50원 넣던, 아니면 100원 넣었다가 다음날 80원 빼고 그 다음날 30원 넣든, 계속 물량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니까. 왜? 바닥이니까. 바닥에서는 잡주는 뭐다? 위험하다. 왜? 지하실을 파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긍정적이다, 장기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이 기본적인 상식이 안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크게 효과를 보지 않는 연기금은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거고. 그죠? 얘네들 다시 또 옛날 버릇으로 돌아갔나봐요. 그냥 많이 빠지면 다시 받고, 예전에는 뭐 단타를 꾸준하게 치더니 또 담당자들이 바뀌었는지 다시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들어왔던 물량이 계속 들었다 놨다 상황이다. 결국엔 아직 안정되지 못한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되지 못한 그림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뭐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했죠. 57,000원 일단 넘어섰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흐름. 대신 이제 58,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중요한데, 오늘 올라탔다가 다시 좀 눌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딱 치고 올렸어야 되는데 오전에 좀 흐름이 좋다가 중국 시장이 장이 우리보다 늦게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주가가 우리가 중국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이거든요. 즉 무슨 소리냐, 최근에 고점 자체가 어찌됐든 조금씩 낮아져요. 분명히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건 뭐다? 누르면서 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갈 자리는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그림에 삼각수렴을 할 건지, 요런 그림에 삼각수렴을 할 건지, 이랬든 저랬든 위에서 누르는 이 추세는 한번 넘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추세는 넘겨야 된다. 오늘 2250포인트 정도 확인을 했고요. 2250포인트가 뭐예요? 기존의 몸통의 자리잖아요. 몸통의 자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자리예요. 그러면 현재 이 자리는 뭐다?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의 상단의 자리다. 이 상단의 자리를 뭐 했다? 세 번 때렸다. 그럼 여기 자리는 지워버리고요. 뭐야? 여기 자리는 일단 지워버리고, 요 박스라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중간값을 유지하냐 하지 않느냐를 체크해야 된다. 결국 다시 한번 2220포인트를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지지 받는지 체크하시고,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2235에서 2240포인트 올라간다라는 거고, 위로는 225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가장 좋다. 그럼 그 다음은 2270에서 2300포인트 부근, 즉 이 갭자리 한번 매꾸로 올라간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고점 자체도 뭐했다? 높이지 못했다. 700포인트를 오늘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오전에 살짝 좋았다가 뭐 중국 시장 올라오면서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쳐밀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저점 685포인트 오늘 또 확인했어요. 또 확인하고 밑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685가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종신값인 거고, 이 자리 이탈하면 6, 7, 5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하자. 뭐 681 부분에서는 받을 확률이 높지만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뭐다? 우린 675까지 생각을 하자.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1이1비라고 하나요? 그냥 하루하루에 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종목들 거의 다 빠졌어요. 대부분 내가 어디서 샀든 차트가 올라와서 내가 매수를 여기서 사서 현재는 요 자리에 있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결론은 뭐예요? 계좌는 대부분 30에서 50% 사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뭐 70%이신 분들도 있겠지 당연히. 그죠? 여기서 물려도 40%인 거고요. 여기서 물려도 45% 수준이에요. 대신 이제 올라올 때 수익률이 달라지는 차이인 거죠. 실제적으로 뭐 30%가 수익 올라왔는데 내 계좌에선 기껏해야 뭐 18% 정도밖에는 차이가 이렇게 맥브락지가 안 된다. 표현이 이상하네.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깜빡깜빡해요. 이제 책을 읽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혹여나 지금의 자리에서 미친듯이 더 빠지면 근데 이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야. 상장 페이지 될 이유도 없어. 뭐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미친듯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V자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1위 1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어차피 시간 싸움이다. 내게 1등이냐 1등주 관련이냐, 즉 1등주라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쳐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 놈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1등주도 쉴 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2등일 거냐, 혹은 3등 그냥 횡보 박스 치고 할 거냐. 결국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언제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좀 때가 빠른 거냐. 개돈으로 따지면 1번부터 10번 안에 들어가 있는 개주냐, 개원이냐, 아니면 40에서 50번이 있는 개원이냐 차이예요. 결국 이 40에서 50번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개주가 돈 들고 튀어버리면 못 받는다라는 거죠. 개주가 착한 사람이면 결국 얘까지는 순번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는 700포인트예요. 이랬든 저랬든 700포인트 뚫어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주봉 나쁘지 않다. 대신 코스피는 주봉이 조금 더 내려앉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일단 이 갭자리 메꿔줘야 돼요. 메꿔줘야 돼요. 코스닥도 메꿔야 되지만 사실 코스닥 안 메꿔도 되거든요. 안 메꿔도 되는 자리인데 요런 그림 안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은 코스피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같이 밀리는 그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너무 그날그날에 목숨 걸 필요 없다라는 거고, 자, 지수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고버스 현황도 좀 볼까요? 자, 고버스 흐름. 결국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죠. 여기가 넘어서면 추세가 변환된다 그랬고, 요 밑으로 3,450원 밑으로 내려앉으면 뭐다? 시장이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부터 말씀드렸죠. 여기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앉으면 다시 위로 올라올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결국엔 지금은 반반이에요. 위와 아래 반반의 그림이에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반반이에요. 지금 5대5에요. 5대5. 이제는 어디가 6대4로 갈 거냐, 어디가 7대3으로 갈 거냐 관점이에요. 캔들이 어디에 더 오래 있을 거냐. 즉 지금은 이제 하루하루 지내면
2평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캔들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받아야 그 다음을 노리는 거지.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한다? 2평 밑으로 캔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떨어져요. 그럼 뭐한다? 밑으로 한 번 더 쳐민다. 결국 요 갭자리 매꾸를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내일 혹은 모레 안에 시장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꼬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됐죠? 이게 다 뭐다? 신라젠의 영향이다. 코롱 티슈젠도 엄청 희대의 종목이었잖아. 인부사 관련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상장 폐지를 한 해 어찌나 했는데 신라젠이 상장되면서 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걔만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상장한 거예요. 결국엔 안 하다가 3년 5개월을 질질 끌다가 신라젠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오늘 신라젠이 살포시 또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덩달아서 책 갔는데 나도 가야지 라는 개념인 거고. 자, 코롱 티슈젠 오늘 100%에 상한가까지 점상으로 가면서 일단 저항대 위까지 갖다 놨어요. 21,000원이 단기 저항대거든요. 거래가 터졌던 단기 저항대인 거고, 이 단기 저항대를 갖다 놨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갭이 뜰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21,000원. 21,000원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24,500원에서 25,000원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예요. 그러면 내일 시가가 점으로 가면 당연히 뭐 건들 필요 없는 거고, 내일 시가가 23,000원 밑에서 혹여나 시가가 형성이 되면 뭐다? 23,000원을 뚫어내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그 자리를 뚫어 올리면 24,000원에서 25,000원대를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하면 뭐다? 윗꼬리 달고 쳐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23,000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슈지는. 오늘 노터스도 어제 뭐 영상에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6,300원 기준으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의 관점이었는데, 뭐 저는 뭐 단타 치고 빠진 부분이라서 뭐 이제는 뭐 볼 필요 없고요. 한번 쳤으니까. 그러면서 뭐 코롱도 봐야 되나? 어제 코롱 영상을 찍었었죠? 오늘 저희 회원님 들고 계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1,500원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31,500원 중요한 자리인 거고, 그 다음이 어디? 저항대가 33,200원 부근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어제 다 체크해드렸죠. 어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7,500원을 이탈하지 말았어야 된다. 요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29,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 자체가 31,500원 위로 뜨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단기 지지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깨면 단기적으로는 나가린 거예요. 이 종목은. 즉 신라젠하고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롱. 뭐냐? 신라젠이 코롱 티슈진이 상장하기 전에는 얘가 기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 상장이 되는 순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물려도 티슈진에 물려 있어요. 코롱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 돈 여기다 쳐 박아야 돼요. 신라젠하고 같은 관점이에요. M2N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제 쳐 밀리는 거예요. 한 차례 수급 넣어주고 밀리는 거예요. 이제 얘는 답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코롱 티슈진 가도 얘는 못 간다. 다시 올라오게 되면 29,000원대가 단기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27,500원에서 29,000원 자리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내가 손절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코롱을 바라볼 거냐? 이해되시죠? 티슈진은 티슈진인 거예요. 그냥 별개다. 왜? 물린 놈들이 많다. 그럼 그 누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거래 재개를 시킨 거다. 누구처럼? 신라젠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한일진공이 좀 움직이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한일진공이 올라간다는데, 뭐 어떻게 보면 KPM 테크, 텔콘하고 같이 움직이는 놈인데, 얘는 이제 코인 관련 쪽이라고. 예전에 코인으로 KPM도 움직이긴 했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다 같이 올리긴 싫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한일진공만 최근에 올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수급이 그래도 적지 않게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적지 않게 수급이 터졌어요. 적지 않게 수급이 터졌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누르고 고점과 저점 대비 40% 하락을 시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고점과 저점 대비 50% 기준에서 뭐한다? 버티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54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다시 한번 630원 위에, 결국엔 670원에서 7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여기 540원대를 지진 받았는데 위로 올라오면서 600원을 못 뚫어낸다. 그러면 말깡 도루묵. 결국엔 하루 이틀 간 본 거예요. 간 본 거고, 이 위를 뚫어 올린다. 그러면 7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7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앞으로의 이 차트의 흐름, 결국 이 재료가 꾸준하게 이어갈 거냐, 좀 더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그만할 거냐, 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뭐 한수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오다가 오늘 또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일단 대장은 G2파워라는 종목 같은데, 고점 만들어 놓고 일단 수급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졌죠. 빠지긴 했어도 차트의 흐름은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요 자리 안에서 7,700원이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7,600원 정도. 7,600원 정도가 단기적인 관점이고, 어찌됐든 이 갭자리까지 메꿔도 크게 무리될 자리는 아니다. 7,45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고, 이 종목 7,45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9,000원대 위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9,000원대 위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부대장으로 한신기계가 좀 움직이는 편인데, 얘는 확실히 부대장이라는 건 G2파워는 요 위에서 버티고 있지만 얘는 뭐다? 요 양봉을 다 활용해서 써먹는 자리인 거예요. 왜? 얘는 2등주니까 그만큼 수급의 영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 테마의 흐름. 결국 이 종목은 6,600원을 단기 손절 자리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장중으로는 6,4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7,500원대에 저항을 뚫으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에요. 7,500원대에서 7,700원대까지 뚫으러 올라올 수 있다. G2파워가 어떤 흐름, 9,000원 위에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7,800원 위로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지니너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수급이 좀 터졌죠. 기존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랩지노믹스와 뭐 암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은 후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이 수급 자체가 아직까진 살아 있어요. 패턴의 흐름을 보면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저점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이 저점이 어디? 기존에 시작했던 자리,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번 쏘고 다시 누를 때 어디? 양봉의 바닥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확인을 한 자리와 안 한 자리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단기적으로 시작했던 자리를 올려다 놓고 한번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어디? 요 자리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 확인을 안 했던 자리는 여기서 여기 확인했었고, 그럼 여기 양봉은 확인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 확인했고, 요 양봉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만 아직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머리를 만들고 어깨 만들어서 이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거냐? 그러면 의미가 없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와 흐름을 다르게 지금은 뭐 요 기준으로만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일 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요 자리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못해도 2450원은 유지해야 된다. 종가상. 그러면 후자의 흐름으로 한 번 더. 그렇지 못하면 전자의 흐름으로 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 확률이 나타나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